정치데스크 큐시트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한창이죠.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상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오늘 특검의 특급 도우미로 불린 장시호 씨도 법정에 나왔다면서요. 네, 현재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바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6월 석방된 이후 석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연루된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오모 씨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5년 최순실 씨의 소개로 오 씨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기치료 시술을 권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시술을 받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시호 씨에 앞서 증언을 한 기치료사 오 씨는 2007년 무렵 최순실 씨를 처음 알게 된 뒤 꾸준히 최 씨에게 시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등을 거칠 때 삼성동 옛 자택과 청와대 안가, 관저에서 기치료 시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속 만기를 코앞에 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에 보수 정당에선 속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 정치데스크가 방송하기 직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이번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은지 기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입장이 나왔습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일단 추석 전에 입장문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형식은 본인의 어떤 추석 인사를 겸한 SNS 글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데요. 바로 저희 방송 직전에 올린 글입니다.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면 먼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로 시작을 하는데 뒷부분에 본론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 힘든 시기에 전 정부, 그러니까 본인의 정부죠. 이명박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추석 인사가 무거워졌지만 모두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의혹 등을 두고 적폐청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SNS에 대해 그에 대해서 퇴행적 시도라고 지금 맞받아친 겁니다. 자, 결국은 이게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직접 하고 나선 건데요.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걸 이제 불만이라고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뜻은 걱정인 거죠. 그게 당신 개인의 사법적 처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 전 정권을 이렇게 수사기관이 즉 검찰이 나서서 수사한 예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서 과거의 일을 계속 들춰내면서 네. 정작 미래지향적이거나 이런 그 나라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성남 그렇죠. 비행장 사업이다, 롯데 사업이다 이렇게 이미 이른바 사자방 비리 의혹 그래가지고 수사받을 거 다 받았는데 이번 정부에서까지 전 정권인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좀 걱정이고 불쾌감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득이 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러면은 정치보복이라는 표현 보니까 겨냥한 끝은 칼끝은 MB인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러면 굳이 이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거기에 지금 많은 지지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당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보다 여하튼 망신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당신네들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의 저는 그런 굉장히 사심이 깔린 기획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의 또 하나는
나타나는 보수층,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그 보수 유권자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일 개인의 사법적 처리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맨날 과거 얘기만 하다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 지금 북핵 문제도 너무 그 위중한 상황에서 어떤 기회, 유일하게 남아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또 경제 쪽에도 많이 몰려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그러니까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그런 우려가 총망라돼서 오늘 이 SNS의 추석 인사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심정을 지금 본인의 SNS에 올라온 지 한 30여 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불만을 막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저희가 조금 뒤에 속속들이 말씀드리려고 잡아놨던 부분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적폐청산 수사가 본인을 겨냥한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도 언급했었잖아요.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그 당대표 권한대행의 어떤 정치 보복 그런 거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에 좀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다. 비리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수사를 해야지 이 입장을 밝힌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리가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정권 그리고 전 정권을 향한 수사가 뭔가 이제 타겟을 정하고 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석 전에는 입장을 내겠다라고 했고 오늘 이 타이밍을 선택을 한 건데 오전에 참모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회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좀 더 센 어조로 그 우리 입장을 나타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조금 더 이제 약간 톤 다운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 정도의 선에서 좀 정리가 됐다고 하고요. 특히 또 지금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었고 최근에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좀 감싸면서 뭔가 본인이 나서서 전선에 선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얘기를 좀 해봤더니 그 한국당 지도부 쪽에서 우리가 전면에 나설 테니까 일단은 너무 전면에 나서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고 이후에 좀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지금 노은지 기자 취재 내용에 따르면 자유한국당하고도 좀 조율된 정황이 좀 비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도 좀 명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SNS에 자, 전 정부 둘러싼 적폐청산은 미명이다. 그리고 퇴행적 시도, 국익 해치고 성공 못한다. 이렇게 불만을 밝히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거든요. 강병규 기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신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조율 중이다라는 것의 다른 의미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그동안 계속 보도해 드렸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일단 징역을 지금 살고 있지만 민간인 댓글 그런 팀을 통해서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그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로 지금 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명박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그래서 82명의 문화예술인들의 명단도 공개가 되고 또 거기에 명단이 공개됐던 사람들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고소고발까지 하고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정밀 타격이다라고 비유할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블랙리스트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은 그럼 언제쯤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인가에 대한 시선이 집중돼 있고요. 또 오늘도 이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자료를 하나 냈잖아요. 예, 하나 스프링노트를 공개를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알았을 것이다, 알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입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이 더 됐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측근들의 논의에 따라서 일단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젠가는 자신이 직접 시점을 보고 직접 입장을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목 이수희 변호사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꺼내들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카드가 아니고 지금 검찰이 그 MB를 뭐 방문 조사가 됐든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해서 방문 조사가 됐든 어떤 형식이든 여하튼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이전에 그 뭐 혐의점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봤습니다. 자, 본인의 쏠려 있는 혐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무수석을 지냈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쏠린 적폐청산 작업을 갖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빗댔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 노무현 대통령 결국 부부싸움하고 자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SNS에 올렸다가 고소 고발당했거든요, 유가족들한테. 예. 자신이 같이 일했던 정무수석이 고소고발까지 당한 시점에서 본인이 직접 입을 열고 나섰다. 이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까요, 또? 아니 이제는 그 뭐 그대로 그 아무 대응 없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저는 검찰의 뭐 수사 그 조사는 거의 가시화된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시점에서 정진석 대표의 이런 SNS 글이 있었고 또 MB는 오늘 뭐 추석이니까 당연히 인사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입장 표명이 있었는 건데요. 저는 정진석 뭐 그 이게 지금 좀 그 핫하던 이슈에서 좀 꺼지기는 했지만 정진석 대표의 이 SNS 발언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검찰에 수사를 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 문제로 했어야 했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정치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네. 노무현 정권과 그때의 지지자들과 지금 MB 정부 때의 정권 때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정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걸 굳이 곤혹스럽게 검찰을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노은지 기자, 야권에서는 지금 현재의 정진석 의원에게 쏠린 고소고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쏠린 고소고발 상황에서 직접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까? 일단 어제 정진석 의원이 들고 나왔던 문건을 좀 다시 상기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문건 자체를 좀 다시 꺼내들었죠. 그러면서 뭔가 또 추가로 들고 나올 카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야권 일각에서는 지금 정진석 그 전 원내대표라든지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계속 640만 달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받았던 640만 달러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여기에 있어서 반격에 나서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도 야권 일각에서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고 들어가는 적폐청산 수사. 근데 이에 맞서서 직접 나서서 이제 이게 정치 보복성이다라고 선언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어제 분명히 정치 보복 아니다. 나오는 비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직접 해명까지 하고 있는데 자, 현 대통령, 전 대통령들까지 나서서 벌어지는 이 문제 정치데스크 계속 짚어드릴 거라고 약속드리고요. 자, 노은지 기자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계속 취재하는데 결국 오늘 입장 표명까지 정확하게 들어맞췄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또 좀 취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본인의 SNS에 대해 그에 대해서 퇴행적 시도라고 지금 맞받아친 겁니다. 자, 결국은 이게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직접 하고 나선 건데요.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걸 이제 불만이라고 표현보다는 뭐 전체적인 뜻은 걱정인 거죠. 그게 뭐 당신 개인의 뭐 사법적 처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 전 정권을 이렇게 수사기관이 즉 검찰이 나서서 수사한 예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서 과거의 일을 계속 들춰내면서 네. 정작 미래지향적이거나 이런 그 나라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성남 그렇죠. 비행장 사업이다, 뭐 롯데 사업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형식은 본인의 어떤 추석 인사를 겸한 SNS 글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데요. 그 바로 저희 방송 직전에 올린 글입니다.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면 먼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로 시작을 하는
하는데 뒷부분에 본론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 힘든 시기에 전 정부, 그러니까 본인의 정부죠. 이명박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뭐 추석 인사가 무거워졌지만 모두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의혹 등을 두고 적폐청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데스크 큐시트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한창이죠.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상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오늘 특검의 특급 도우미로 불린 장시호 씨도 법정에 나왔다면서요. 네, 현재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바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6월 석방된 이후 석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연루된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오모 씨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5년 최순실 씨의 소개로 오 씨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기치료 시술을 권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시술을 받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시호 씨에 앞서 증언을 한 이른바 사자방 비리 의혹 그래가지고 수사받을 거 다 받았는데 이번 정부에서까지 전 정권인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좀 걱정이고 불쾌감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득이 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러면은 정치보복이라는 표현 보니까 겨냥한 끝은 칼끝은 MB인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러면 굳이 이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랑 거기에 지금 많은 지지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당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보다 여하튼 뭐 망신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뭐 당신네들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의 저는 그런 굉장히 사심이 깔린 그 기획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의 또 하나는 보수층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기치료사 오 씨는 2007년 무렵 최순실 씨를 처음 알게 된 뒤 꾸준히 최 씨에게 시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등을 거칠 때 삼성동 옛 자택과 청와대 안가, 관저에서 기치료 시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속 만기를 코앞에 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에 보수 정당에선 속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정치데스크가 방송하기 직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이번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은지 기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입장이 나왔습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추석 전에 입장문을 낼 것이다 이렇게